자, 생물의 진화 단원 5번째 내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구독자들 안녕. 댓글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매점에서 바베큐 스낵을 사드립니다. 와. 좋아.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 자연 선택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개체들에 있어서 다양한 변이가 일어나고요. 이 변이가 일어난 개체들 중에 환경에 적응한 녀석들이 살아남아 종을 이제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갈라파고스 제도에 살고 있는 이 핀치새를 그 예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죠? 이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변이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각 섬마다 특정한 먹이가 있었고요. 그 먹이를 먹기에 가장 적합한 부리를 가진 녀석들만 살아남게 된 거죠. 그래서 각 섬마다 이렇게 부리 모양이 다른 핀치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예를 들어볼 녀석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지으류라고 부르는 녀석인데요. 자, 이 녀석은 나방의 생존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 녀석 한번 볼까요? 자, 이 왼쪽에는 이 나무에 지으류가 이렇게 나무를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는 이 지으류 색이 하얗기 때문에 지금 잘 보이나요? 여기 나방이 있습니다. 흰색 나방과 검정 나방이 있는데 이 지으류가 덮인 상태에서는 이 두 나방이 함께 있을 때 이 흰색 나방은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기 때문에 천적에게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하지만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지으류가 없어요. 그럼 지으류가 없어지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 검정색 나방이 나무색과 비슷하기 때문에 눈에 덜 띄게 되고요. 이 흰색 나방은 눈에 띄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지유류가 많을 때는 이 검정색 나방이 눈에 띄기 때문에 이렇게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가능성이 크고요. 상대적으로 흰색 나방이 많아지게 되겠죠. 반대로 지유류가 없는 경우에는 이번에는 눈에 띄는 흰색 나방이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자연 선택설로 이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나방에 먼저 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변이는 색이 되겠네요. 검은색과 흰색. 그럼 이 나방은 이 색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생존에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환경 요인에 적응한 녀석 한번 살펴볼까요? 낙타입니다. 자, 낙타는 주로 어디에 서식하죠? 그렇죠, 사막에 서식을 합니다. 이 낙타는 체내 수분의 40% 정도를 잃어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혹 보이죠? 이 혹은 물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지방 덩어리인데요. 먹을 게 없으면 이 혹의 지방을 분해해서 영양분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0일 정도를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살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혹이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단번에 막 50리터 이상의 물을 먹기도 하는데, 물론 이 사라진 혹은 식사를 제대로 하면 다시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펭귄이군요. 자, 이 녀석들은 굉장히 추운 데 삽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지방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위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그 사이에 가장 약한 녀석들을 이렇게 놓아두고 빽빽하게 모여서 추위를 버텨내는 협동심을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자, 이 녀석은 북극 토끼라고 하는 건데요. 같은 녀석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겨울에는 이렇게 흰 눈 속에 있을 때는 털 색깔이 하얀데 봄이나 여름이 되면은 이렇게 흑색과 잎과 비슷하게 털 색깔이 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녀석의 진정한 반전은 시속 64km 정도로 뛸 수 있는 굉장히 빠른 녀석이라는 겁니다. 이게 뛰는 모드예요. 다리가 굉장히 길죠. 자, 두 번째는 내성 세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혹은 박테리아라고도 하죠. 이 세균은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균을 이용해서 치즈나 요구르트를 만들어 왔고요. 대장균은 유전자 복제를 하는데 주로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를 한다거나 기름 유출 사고 처리 이런 등에도 특정한 기능을 가진 세균이 활용이 됩니다. 또한 광석에서 금속을 채취하는 과정에서도 세균이 활용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녀석이 이렇게 좋은 영향만 미치는 건 아니겠죠. 이 세균에 의한 질병의 종류는 탄저, 흑사병, 폐렴, 장티푸스, 우리 이빨의 충치 이런 것들도 세균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러한 나쁜 역할을 하는 세균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항생제를 활용합니다. 이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 세균에서도 이 항생제를 이겨낼 수 있는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돌연변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항생제를 이제 농축 수산물이나 사람에게 마구마구 쓰다가 여기에서 내성균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녀석들은 더 이상 항생제를 만나도 죽지 않는 녀석들이죠. 자, 이 녀석들이 점점 사람들과 의료기관에서 멀리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러한 현상들에 있어서 가장 시작이 된 주 원인은 바로 이 항생제를 오남용했다는 겁니다. 이 항생제를 사용할 때는 세균을 죽일 수는 있지만 이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돌연변이가 나타났을 때는 그 녀석이 점점점 늘어나는 현상을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세균, 엄청나게 강한 내성을 가진 세균을 우리는 바로 슈퍼 박테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녀석은 어떤 강력한 항생제를 사용하더라도 살아남는 그런 녀석인 거죠. 이 녀석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항생제를 함부로 남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평소에 항생제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Let it go.